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현재가 10만 2,500원에 오늘 최종적으로 이제 갭 상승 이후에 5%의 반등이 나와줬잖아요. 근데 이 갭을 띄우는 퍼센트가 거의 1%대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합적으로 한 6%대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6%의 반등은 상한가도 똑같은 반등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 이 하락 추세를 오늘 장중에 돌파해줬고 아침 장중에 돌파해줬고 그런과 동시에 지금 자리에서 지속적인 프로그램 매수 물량들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들의 쌍거리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자, 과연 이대로 상승을 만들어내겠지만 결국에는 상승 추세 속에서도 어떤 수급의 변화가 생깁니까? 맞아요. 이런 변동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위에 구간에 전 구간에 매물대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바로 담아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들도 무엇을 한다? 맞아요. 자, 변동성을 줘가면서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체크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맞아요. 위에 구간의 매물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었던 밑에 매물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대응해 나갔던 자 10만원 이 라운드 피그 자리를 통해서 변동성을 줘가고 그러면서 자 이탈과 돌파를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들을 두 번이나 가져갔습니다. 왜? 결국에는 이 전에도 10월 중순부터 해서 자 투자자 거래량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체크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9월 달부터 보시면은 수급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 자 개인 외국인 기관이요 잘 보고 계셔야 합니다. 자 쭉 올려보면은 자 9월 달부터 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거리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주가는 어떻게 됐죠? 주가는 6만원 후반대부터 해서 그대로 10월 중순까지 9만원 그리고 10만원까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보이시죠? 10월 27일 처음으로 10만 1,700원까지 찍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 그런데 그 전 과정을 또 다시 보시면은 개인들의 수급을 한번 봐보세요.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거리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다가 결국에는 10만원이라는 그 라운드 픽의 자리 큰 벽, 그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10만원 자리를 통해서 개인들의 투심도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자 돌파해주니까 한번 돌파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 그 자리에서 9만원 후반대에서 10만원 그 자리 그 부근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따라붙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11만원 고점 찍고 내려올 때마다 조정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맞아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따라붙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뺐습니까? 맞아요. 96,000원, 95,000원 가까이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러한 변동성에서 개인들의 물량들이 지금 한 10만원 라운드 피 자리에 정말 많이 쌓여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흔들 만큼 다 흔들렸고 그러면서 그 전 과정만 보더라도 자 13일이 정말 중요한 수급이 좀 들어와 줬습니다. 보시면은 동시효과의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자 프로그램 매수 물량들이 크게 들어와줬고 사실상 투자자 거래량을 보더라도 자 기간은 13일날 11월 13일날 매도를 했습니다. 400만 주 가량의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매수세가 제가 들어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합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때 당시에 좀 강력하게 들어와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자 11월 13일 최고점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러면은 이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 과정에서 자 전 구간에서 한번 11월 11일 날 한번 터치해줬고 그러면서 13일 날 터치 이후에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들은 샀는데 그 다음 날에 물량이 털리면서 조정이 좀 크게 나와줬습니다. 14일 날. 자 그런데 14일 날 수급을 한번 또 다시 체크해 볼게요. 14일 날 수급을 또 다시 체크해 보자면 자 어떻죠? 맞아요. 개인들의 1,000만 주 가량의 매수 물량들이 그 다음 날에 들어와줬다. 자 그런데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런 식으로 1,000만 주 가량의 넘는 매수가 들어와준 적이 1년에 이번 연도만 보더라도 5번밖에 없었어요. 한 4번? 5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물량을 많이 던진 주체자가 누구예요?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10만원 라운드 피기 자리를 통해서 이미 동시호가에서 매수세로 프로그램 매수세로 이 하락 추세선 한번 체크해줬고 위 구간에 물량 한번 체크해줬고 그런가 동시에 한번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인들의 물량이 쌓이다가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또 물량이 좀 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11월 17일 그 다음으로 월요일장 시작되자마자 물량이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11월 17일이 이 자리잖아요. 결국에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와주다가 약반등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맞아요. 개인들의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다가 한 번 더 누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개인들의 패닉셀과 그리고 지쳐 나가 떨어지는 그 매도 물량들이 나와주면서 실질적으로 19일날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와주는 시점부터 해서 어떻게 됐다? 맞아요. 반등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미 10만원 라운드 피기 자리를 통해서 이 구간에서 흔들 만큼 흔들었고 물량 받을 만큼 받아낸 이 외국인들의 창고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지금 자리에서 반등은 이제 무조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 반등 과정에서도 아직까지도 대응을 못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은 특히 지금 전 구간의 매물대가 명확하게 잡혀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매물대 터치함과 동시에 이런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위익 구간의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면서 매물대가 없는 종목 또한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주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맞아요. 매물대 체크를 했으면 여기서 한번 대응하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 여기서 한번 더 대응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고점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대응 전략들을 가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익 구간에 명확하게 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이 매물대에 도달을 했을 때 한번 저항이 나올 겁니다.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조정을 무엇을 이용을 해야 된다? 맞아요. 일단 고점 자리에서의 대응을 봐야겠죠. 이 자리에서 이미 이 구간에서 한번 체크를 해줬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여기서 한번 체크가 됐긴 했는데 여기서 이대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전 구간의 매물대를 한번 체크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건 여기서 그대로 끌어올렸을 때 또 강력한 매수가 들어와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여기서의 비중 축소나 아니면 비중 확대를 두 가지의 대응 전략들을 확인할 수 있는 수급의 큰 변화를 봐야 된다. 그러면 전반적인 큰 틀에 있어서 일단은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440만 주 가량의 추가적인 매수 물량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동시에 봐야 할 게 무엇입니까? 맞아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현물만 들고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선물과 파생 상품들을 같이 들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영상을 삼성전자는 안 찍었긴 했지만 이 수급 그러니까 전반적인 큰 틀에 있어서 선물과 파생 상품 수급을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수급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물량이 들어와줬고요. 그랑과 동시에 콜옵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파생 상품 물량들이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어요?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물량이 같이 들어와줬는데 그러면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선물과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상반 베팅이잖아요. 롱 베팅. 그런데 풋옵션까지 같이 파생 상품을 담아갔다는 것은 일단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관련해서 외인들도 상승을 걸어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이라도 단발성 악재가 또 터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대로 주가가 밀리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주식 절반 이상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전체 시총에 있어서 1위인 마당에 그리고 15%의 영향력이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정이 크게 나와주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막대한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게 풋옵션 상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파생 상품을 같이 담아가다가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물량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해서 어제는 풋옵션 상품을 담고 있다가 오늘부터 해서 물량을 던졌다. 왜? 증시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알아야 할 건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맞아요.
지속적으로 현물과 그리고 선물 그리고 콜옵션 상품을 같이 사들이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승 추세 돌렸고 이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돌렸고 그랑과 동시에 위에 구간의 매물대가 명확하게 자리에 있는 구간에서 아직까지도 대응을 못 하셨다라고 하시면 돼. 이 대응이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분할 매수 타이밍.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고점 자리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수익률이 이제 좀 망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시드를 더 늘려나오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추가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어디서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 자 지금 기회를 봐야 된다. 마지막 변동성 가져올 때 우리는 10만 원 자리를 통해서 무조건 기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제가 이 파생 상품 선물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합적으로 다음 달에 있는 12월 11일 FOMC와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 동시 만기일이 같은 날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AI 버블런이 지금 거쳐졌긴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투심이 살아났긴 했지만 결국에는 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도 풀려긴 해요. 근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언제 완화가 되냐? 결국에는 점차 완화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FOMC 금리 인하의 결정의 날이라고 볼 수 있는 FOMC 일정에 있어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맞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할 건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무조건 진행을 시켜라. 8월 의장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흐름만 보더라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올려줄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만여의 날 동시 만기일까지 지금부터 지금 선물과 콜옵션을 사들이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한다? 맞아요. 자, 그 기간까지 기대감을 지금 현 시점에서 이용을 해서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 자, 12월 11일 날 자동 청산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결국에는 그 전에 청산을 하려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 맞아요. 12월 11일 날 딱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전에 11월 초쯤에 어느 정도는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매도 타이밍들을 잡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권에서 수익률이 얼마 높지도 않다. 그리고 시드를 더 담아오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권에서 마지막 매수 기회를 가져가야 된다.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들을 제가 장중에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매수가와 매도가 얼마 원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목표가까지도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자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어요. 자 위에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겁니다. 자 문자 하나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장중 브리핑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해 놓은 정보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들 나와줄 수주 재료들 명확하게 자료를 준비해 놓은 대응 전략들까지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받아가셔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자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건 구독과 좋아요. 자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봉 차트로만 보더라도 지금 자리 무슨 자리예요? 자 중요한 매물대를 지켜줬고 이제 그런 리스크 AI 버블런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줄어들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투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에서 5%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본장에서는 2%의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본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2.8%의 반등이 나와줬네요.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몇 프로의 반등이 나와줬겠습니까? 거진 7%에서 8%의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6%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일단은 이 빅테크 기업들 특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총보다 더 크잖아요. 일본 전체 시총보다 더 큰 이 기업이 7%에서 8%의 반등이 나와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승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재료에 관련해서 확정 지을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디램 점유율이 1위를 탈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최근에 상반기에서 SK하이닉스에게 딸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1위를 SK하이닉스에게
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또다시 탈환을 했는데, 자 지금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지금 이 HBM에 관련해서 엔비디아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게 거점 독점이잖아요. 점유율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지금 점유율이 또다시 딸렸다라는 것은,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와 지금 이미 협상, 이 가격에 대해서 협상을 어느 정도는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계약에 관련해서 가격이 좀 높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늦게 지금 이 가격 협상에 있어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 HBM4에 관련해서나 DDR7 그리고 루빈에 관련해서의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엔비디아 입장만 보더라도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나 영업이익, 순이익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가격 협상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통한 가격 협상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의 수주 물량들도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 지금 분기 실적 발표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상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만 봤을 때도, 자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월, 2월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음 달까지의 대응 전략들을 짜가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자 최종적으로 제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맞아요. 최종적으로 이 5파동의 상승 추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 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3만원, 15만원 그 이상까지도 봐야 된다. 그래서 15만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해놨던 그 금액까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구간별로, 기간별로 대응 방법들을, 대응 전략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아침마다 대응 전략들을 자료로 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010-7652-0271 번호로 지금 바로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셔서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는데, 자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외인과 기관들, 자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이 외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시드가 큰 주가에, 증시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이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해지를 같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현물이 상승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승만 나오는 시장은 절대 없습니다. 결국에는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물에서 이제 조정이 나와줬을 때, 이 조정에서도 수익을 다른 데에서 가져갈 수 있는 해지 테마나 아니면 해지 상품들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금, 달러, 엔화, 채권, 은이든 선물이든 코인이든 ETF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안전자산을, 돈을 굴려나갈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익한 정보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뭐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에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010-7652-0271 번호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7652-0271 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